안녕하세요. 빨대포시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펼쳐질 것이고 또 우리가 당대표를 선택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후보들을, 어떤 정치인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당대표 선출 시 또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어떤 룰들이 새롭게 개정돼서 우리가 그 이준석의 실패 그리고 그 혼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가처분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를 털고 순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저는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 그리고 당 내외를 휘어잡는 그런 정치적 내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장해찬 씨가 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던데, 정진석 그 부의장이죠. 국회 부의장님께서 자리까지 이렇게 내놓고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비대위를 당을 위해서 정말 선당후사의 자세로 맡으셔서 이렇게 수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정진석 비대위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임기를 좀 보장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딱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좀 정답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이준석 이제 리스크도 해결된 마당에 굳이 비대위를 빨리 이렇게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게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적 부담이 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6개월 정도는 정진석 비대위로 해서 그동안의 내용을 좀 추스르고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KBC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심위에도 등록된 데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흔드는 그런 식의 선동적인 여론조사 설문, 그런 문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30%가량이 나왔고요. 나머지의 이제 순위들이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 김기현, 정진석, 조경태, 윤상현,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 전 의원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에 많은 의문이 들어요. 보수층에서 진짜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많이 지지하는 것인지.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2.9%가 나경원 전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유승민, 안철수, 그 다음에 이준석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윤에 속하는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좌파 쪽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이 여론조사에, 광주방송에서 하는 여론조사에 표집이 되었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준석 사태에 대한 어떤 반작용격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몰아주면서 선수 교체를 하고 있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방송사에서 하는 리포트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탄핵 같은 것도 여론조사를 돌리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에 좀 대비해서 제가 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진영도 보수 버전의 리얼미터라든지 방송사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여론을 주도하고 프레임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자구도가 되면 유승민이 이길 수 있다? 저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가 해야 될 것이 정말 역선택을 방지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저번에 이준석하고 나경원 둘이 붙었을 때도 전체 당원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겼지만 여론조사 역선택이 들어와가지고 이준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저희가 또 이준석을 많이 지지하기도 했었죠. 왜냐면은 청년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걸었고 또 재보궐 때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제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겠지라는 기대를 했지만 정말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고생을 엄청 했죠. 진짜 이거는 나쁜 남자 잘못 만나서 사기꾼 잘못 걸려가지고 정말 진상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엄청 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대선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든 어쨌든 이제 이준석은 굿바이 하고요. 그래서 유승민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준석에 비하면은요. 그리고 당원들한테 지지받을 리도 만무하거니와, 정진석 비대위가 그거를 좌시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선택의 오남용,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당원 중심의, 당원 중심의 여론으로,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거로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제 확실하게 정부 여당에 분탕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대표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일단 확실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서포트, 확실한 친윤적인 그리고 정부적인 그리고 또 당의 당의 주류 의견을 잘 모아서 화합할 수 있는 화합형 관리형 안정적 리더십.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겠습니까? 일단 중도층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청년, 여성, 수도권, 약간 보수당에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계층,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뉴페이스에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두 가지, 그 기준의 근거에서 보면은, 저는 일단 이제 한 분 한 분씩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한 분 한 분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분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유승민은 나가리. 유승민이 역선택을 받아서 몇 %가 나오든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분은 이미 경기지사 경선에서 당내 경쟁력이 없고 보수 내에서 이미 신망을 잃었고 정치적 상품성이 맛이 갔다. 이준석만도 못하다는 게 그때 증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제끼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 다음은 나경원 의원이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좀 갖고 있고 또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안쓰러움 플러스 지켜주지 못해서 지몬미 이런 연민의 감정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경원 의원이 그 옛날 조국 사태 국면이라든지 본인이 당 지도부를 하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강성으로 많이 잘 싸우셨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모범생이시잖아요. 이미지가 약간 모범생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앞선에 나서서 전투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확실하시죠. 굉장히 이제 미모시고 되게 우아하시고,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굉장한 흡입력이 있는 정치인이고 화제성이 있는 정치인이고 보수의 아이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프에서는 정말 되게 그런 스타성, 화제성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타겟이 됐었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저쪽 좌파 진영의 어떤 표적이 됐던 것처럼 그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있었죠. 그 낙곰수 그쪽에서 뭐 피부과에 뭐 억대를 썼네 어쩌네 하고 또 자기의 그 나경원 그 자녀분들 뭐 비리가 있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이미지를 이렇게 뭐 금수저, 기득권, 전형적인 보수, 구태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들이 난리를 쳤죠. 왜냐면은 이제 나경원 의원의 상품성이 되게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외모부터 해가지고 매너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고 되게 엘리트 느낌 나는 굉장히 이제 차가운 도시 남녀 느낌 나는 그런 보수 엘리트들이 굉장히 좀 대중적 상품성이 있거든요. 세련되고 도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 기득권, 계급의식,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악인으로 악마화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실함과 또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도, 그리고 나름 이렇게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포텐셜을 다 이렇게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항상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당대표 나오는 거는 나경원 의원한테 또 당에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은 전에 김문수 지사님처럼 좀 내각이나 어떤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요직에 이렇게 좀 기용을 해서 이 보수층들을 좀 더 결집하는데 역할을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 내각에도 이렇게 참여가 지금 계속 뭐 미뤄지는 건지 아니면 여의치 않은 건지 계속 안 되고 있고, 또 나경원 의원께서 전에 좀 불만을 표출하신 적이 있었죠. 취임식에도 안 불러줬다 이러면서. 저는 그게 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을 좀 배제하는 식으로 가는지 좀 안타깝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로 나와서 당의 얼굴로 간판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뭐 내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직함을 맡고 또 이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수성하셔서 재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님의 정치적인 어떤 향후의 일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당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께서 어쨌든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시면 그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 의원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것이 나중에 총선 또 나중에 뭐 대선 국면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총선을 책임지는 당대표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좀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안철수 의원이신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안철수 의원의 당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요. 아직은 그 보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철수 의원을 되게 신뢰할 만한 어떤 성과라던가 어떤 믿음직한 행보를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이두저도 아니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중도라든지 저쪽 역선택도 저쪽 그 유승민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보수 내에서도 나경원 의원만큼 지지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 이두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어떤 기회만 노리고 있고 본인의 손에 흙을 묻히려고 하지 않는 그런 도련님 정치에 아직도 좀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이렇게 밥숟가락 올리는, 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착한 아이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싸움에 뛰어들지 않고 이렇게 도도하게 자기 착한 이미지 유지하고 있고 맨날 웃는 낯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 사람이 그래도 10년간 정치바닥에서 굴렀는데 안쓰럽다라는 일종의 부채의식을 가진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맨날 주저주저하고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뒤늦게 나타나서 양비론을 피거나 본인의 말을 뒤집거나 뭐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런 모습
리더십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그 중도층의 그 기대나 희망도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당권 도전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총선 들어가면 이제 뭐 당대표가 그 총선에 대해서 이제 공천도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할 텐데, 안철수 의원이 또 이렇게 정부 여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당내 장악력이나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약간 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김기현, 정진석, 조경태, 윤상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근데 지지율은 이제 5% 이상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인지도도 많이 딸리는 것 같고, 또 일단은 이분이 이제 확실한 뭐 친윤이고 확실한 이제 보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게 이제 강성, 뭐 친윤 지지층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이준석이 가출했을 때마다 이렇게 이준석을 중재하거나 또 워딩을 보면은 이준석을 굉장히 이제 올려치는, 좀 굉장히 뭐 칭찬하거나 올려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윤리위 징계 국면에서 뭐 앞장서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터무니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발언을 했던 것들이 뭔가 좀 친이준석적인 인물로 비춰지면서 그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정통 보수 지지층한테는 약간 시류를 타는 뭔가 기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많이 비춰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에 있어서 뭐 기회주의라는 거는 되게 이것도 뭐 기회주의적인 것과 유연성은 또 종이 한 장 차이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선을 긋는 거를 해당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뭐 개인의 그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배치됐을 때 당의 이익을 따르느냐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따르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을 계속 감싸고 이준석하고 중재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했던 것은,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이준석에 대한 호와 또 당 전체 발전, 혹은 그 선거 국면에서의 당의 이익이 되는 국면, 그것과는 좀 일치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익스큐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 굿캅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의 욕을 먹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욕을 먹고, 이제 이준석 팬층에서도 욕을 먹고, 이제 윤석열 지지층에서도 욕을 먹는 거죠. 저 사람 중간에 회색 분자고 확실한 우리 편을 안 들어주니까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했었어야 됐어요. 대선 때는. 저는 그런 면에서도 김기현 의원의 그 조정 능력이라던가 어떤 시야 전체를 보는 거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본인의 캐릭터가 그렇게 강성 캐릭터가 아니고 이렇게 중재하는 캐릭터라면은 그런 식으로 역할을 이선에서 해주는 것이 되게 당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김기현 의원의 강점 중에 하나가 대여 투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 그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그 문정권의 허위를 막 지적을 하면서 그 연설이 굉장히 화제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굉장히 그 말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 무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면 이슈나 아젠다를 잘 따라가면서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어떤 존재감이 있게 하는 그런 기술, 정치적 기술도 되게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정치인으로서 되게 성실하다는 거. 요새 보면은 막 커뮤니티 다니면서 인증도 하시고 피드백도 하시고 그런 대중한테 다가가려는 노력이 저는 되게 이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되게 드물다, 이런 식의 노력을 하시고 되게 대중 친화적인 노력을 하시고 막 이렇게 뭐 커뮤니티에까지 이렇게 피드백 하시고 그런 거 되게 눈여겨보는 지점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실이 커뮤니티 모니터하고 즉각 그 변화하는 사람들의 여론, 정치 고관여층의 의견에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고 피드백을 또 줘야 된다. 무슨 사태가 나거나 위기가 터지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기민하게 잘 하고 계세요, 김기현 의원이. 그래서 저는 능력적인 면이라든가
특히 대야 투쟁, 지금은 대야 투쟁이 중요한데 대야 투쟁면이라던가 좀 합리적인 조종자 이미지라던가 그런 면에서 되게 김기현 의원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울산 사건의 이제 피해자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야당과 확실한 각을 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이 맨날 공격했던 장제원 의원이나 이 권성동 의원처럼 굉장히 강성 친윤의 이미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자적인 이미지를 어쨌든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당 전체도 아우를 수 있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나 뭐 되게 강직하고 우직한 이미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국면에서의 뭐 당대표로서의 자질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립이 강한 카리스마틱한 그런 좀 거물급의 당대표가 있으면은 또 차기 뭐 대선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저는 굉장히 대통령께 또 대통령실이나 당에 또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의원은 좀 합리성, 그리고 대야 투쟁 능력,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여론 대응 능력이라든지 아젠다 세팅 능력, 이런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되게 어른다운 카리스마? 그리고 워낙에 이런 화통한 이미지에다가 체구도 되게 크시고, 약간 큰형님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조력자 같은 이미지를 주셔가지고 안정감이라든가 리더십에 있어서는 되게 큰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좋은데, 이제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시니까 비대위원이 어쨌든 다음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관리하는 사람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경기에 그 선수를 뛰게 되면 뭔가 공정성 시비 같은 게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이 비대위원으로서의 이 일을 잘 해주시고, 오히려 저는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의 큰 또 역할을 당내 직함을 맡으셔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비대위를 잘 성공시켜 주시고 전당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차기 당대표를 잘 뽑는데 조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등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조경태 의원도 나름대로의 뭐 정치적 내공이나 그런 건 있으신 분이지만, 당 내에서 확실한 안정감이 있는 리더십을 갖기에는 너무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강직하고 우직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아직 심어주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당대표에 걸맞는 그런 식의 존재감을 저 두 분께서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살펴보면요. 내각 차출론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서야 된다. 원희룡, 권영세 그런 장관들도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 이 세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보석함에다가 지금 잘 쟁여두고 있는, 진정한 에이스,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총선 국면에 아마 이분들이 당으로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당대표의 뭐 한동훈 장관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권영세 장관이든 나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는 거고, 별로 당에도 좋지 않고, 뭐, 시너지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총선 때가 되면, 총선 국면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세 분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안정감이 있는 리더십을, 대선 때 이제 대선 국면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또 적이 없고, 깔끔하신 분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좀 좋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런 식의 직책으로서 깔끔하게 이제 뭐 총선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식의 쓰임이 있지 않을까,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최고위로 해서 지도부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번처럼 이제 당대표하고 최고위를 분리할지 아니면 합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제 선거에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등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짜여지겠죠, 진용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어쨌든 뭐, 당대표 뽑을 때 같이 다 최고위원을 뽑든지, 아니면 최고위원을 뭐 분리해서 뽑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깊이는 고려가 있어야겠지만, 이제 비대위나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 쪽에서요. 그런데 일단은, 어찌됐든 뭐 당대표가 됐든 뭐 최고위 선거가 됐든 신세대들, 뉴페이스들이 되게 많이 출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장해찬 위원장, 장해찬 청년재당 이사장. 지금 이번에 굉장히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고, 이 이준석 사태를 거치면서 체급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장해찬 씨 같은 그런 청년, 신세대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전면에 나와서 좀 이렇게 흥행을 높여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초선은 왜 원내대표 못하냐, 당대표 못하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 배현진 의원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은혜 전 의원, 김은혜, 배현진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성이고 좀 신선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이제 초선 여성 의원으로 주목받았던 뭐 전주혜 의원이라든지 뭐 또 누가 있죠? 전주혜 의원, 그리고 뭐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도 나오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정치 저관여층에도 인지도가 좀 있으면서 이미지도 좋은 그런 여성 전문직 3040 그런 쪽도 굉장히 많이 좀 대거 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우리 옥지원 빨대 포스트 출연하셨던 옥지원 청년 여성 부위원장,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좀 뉴페이스들이 좀 다 나와서 본인들의 이제 인지도도 높이고 체격도 높이고 뭔가 축제의 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여러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이 또 요새 스타로 키우고 있는 분이 계세요.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이나 이제 유상범 의원, 그런 분들이 초선으로서 찐윤으로서 이 이준석 사태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총대 매면서 이렇게 좀 초선이면서 젊고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최고위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박수영이나 유상범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보수층이 좋아하는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경력도 갖추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보수, 좀 신선한 보수, 이런 이미지에도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전면에 나서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나 아니면 유승민, 그런 사람들을 뭐 개혁 보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들이 이렇게 네거티브 프레임을 하는 내러티브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식의 선동수를 그들이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파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들, 뭐 다선 의원들, 그런 분들을 뭐 지역 다이모네, 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태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철규 의원이나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자기 나름대로 지역, 장제원 의원, 자기 지역에서 정진석 의원,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구축해 오신 분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이들이 뭐 구태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또 비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런 프레임에 대항을 하려면 아무래도 신선한 얼굴, 새로운 얼굴, 그리고 능력 있는 깔끔하고 젠틀하면서도 이렇게 신선한 보수, 그런 점들을 많이 좀 뉴페이스들을 발굴해가지고 당의 간판을 좀 바꿔야겠죠. 그래서 또 이제 장해찬 제2, 제3의 장해찬 이사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김병민 의원도 깔끔하고 좋은 분이고, 이렇게 묵묵히 지금 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굉장히 성실하고 품행단정하고 그런 깔끔한 그런 청년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이제 길을 살려주고 많이 지도부나 이런 쪽에 진출을 해서 뭔가 좀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다이내믹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전당대회를 축제 분위기로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서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